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다음은 혈액형이니까 그냥 마지막인 거에서 이제 네 번째 보시면 백신하고 면역 혈청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죽이거나 약화된 인공 항원을 몸한테 뭐야? 주입해서 이제 기억세포가 형성하게 하는 게 뭐다?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은 무슨 목적이 아니다? 무슨 목적이 아니야? 치료 목적이 아니고 예방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면역 혈청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거는 아까 뭐 쥐한테 이렇게 뽑아서 항체 같은 거 이제 혈청 같은 걸 넣어주잖아. 그 항체를 갖고 치료하는 게 뭐하다? 그게 면역 혈청. 그러니까 면역 혈청 치료법이지.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도 저 생각을 했었지. 있잖아 이제 그 병을 앓고 난 사람 몸에 뭐가 있겠어? 이제 항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럼 그걸 꺼내서 병에 걸린 사람한테 뭐 해야 돼?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려면 항체를 뭐 해야 돼? 항체를 엄청 다량으로 생산해야 되잖아. 근데 그 항체를 엄청 다량으로 생산하는 게 아직까지 뭐하다? 뭐라 해야 돼? 불가능한 거죠. 그 기술이.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백신하고 면역혈청을 구별하시오라고 나오면 백신은 치료가 아니고 예방이 목적이고 면역혈청은 항체를 주입하는 거니까 그건 치료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면역 관련 뭐가 있다?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면역 관련 질병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제 감염성, 비감염성 이제 그런 것들하고 관련 있는 거여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알러지.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여서 요 그림에서 보면 꽃가루 알러지인 사람들 있잖아. 그죠? 꽃가루가 1차로 뭐한가? 꽃가루가 1차로 침입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그 꽃가루를 비자기를 인식해서 그거에 대한 뭐가 생긴다? 항체가 생기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그렇게 생긴 항체가 어디에 가서 꽂히냐면 비만세포에 가서 꽂혀. 그래서 비만세포에 가서 꽂히면 예를 들면 이제 몸 안에 다시 또 뭐가 침입하는 거야. 꽃가루가 침입하면 꽃가루가 이 비만세포 표면에 붙어있는 항체하고 뭐하니까? 항체하고 결합해서 비만세포가 너무 많은 그 아까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게 히스타민이잖아. 그래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너무 많이 분비하면 그게 이제 알러지가 일어나.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부푸는 거야. 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목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꽃가루 때문에 푹 부풀면 목에 이렇게 쪼인 느낌이 드니까 막 숨 못 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제 특정 항원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뭐하다?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제 알러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일종의 면역 관련 질병인데 저건 이제 비감염성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몸 체계가 뭐 하는 거야? 자기를 뭐 한다? 자기 몸을 공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 때 류마티스형 관절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이제 그 3단원 뒷부분에서 배우겠지만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에서 이제 보통 이거를 제1형 당뇨병이다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면역 체계가 예를 들면은 인슐린 생산하는 우리 몸에 세포가 있거든. 그 세포를 공격해서 뭐 한다?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1형 당뇨병이고 그럼 제1형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 2형이 있겠지? 2형은 그냥 대사성자 많이 처먹어서 인슐린 그 저항성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일이 그래서 그 뒤에서 다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면역을 결핍시키는 뭐가 있냐면 HIV 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HIV 그래서 이 H는 사람이야 사람 휴먼. 그래서 이 I는 뭐냐면 이뮤니티라서 인간의 면역 체계를 공격하는 거다 바이러스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핵심은 여기에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하기 위해서 H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게 H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뭐가 있다? 숙주세포가 있거든. 근데 이제 H를 내가 기억하라는 게 이 HIV 바이러스는 얘가 숙주세포야. 헬퍼 T세포.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가 어디로 와서 보조 트림프한테 와서 보조 트림프를 한 거야. 숙주세포 삼아서 몸에서 보조 트림프를 다 날리잖아. 그럼 뭐가 안 일어나는 거야? 2차 방어작용이 아예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는 되는데 1차는 돼. 1차는 되는데 2차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감기 같은 거에 걸리잖아. 그럼 2차 방어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감기가 몸에서 낫는 데까지 시간이 뭐야? 엄청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이제 감염성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에 매우 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균실에서 살면 되겠지. 아니면 돈이 엄청 많아서 칵테일 요법이라는 걸 써서 이제 HIV 바이러스가 몸에서 증식하는 걸 억제해주는 뭐 그런 약들이 있겠죠. 근데 왜 HIV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겨왔는지는 설명을 안 할게요. 되게 더러워서. 원래 HIV 바이러스가 원숭이한테도 일어나는 건데 사람한테 넘어온 거고. 자, 그래서 이 면역 단원은 이제 제일 마지막이죠. 제일 마지막 단원이 이제 혈액의 응집 반응과 혈액형. 그래서 오늘 요거 하면 이제 아마 수업이 끝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요 옆에 있는 그림인데, 요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혈액을 이제 뭐 하게 되면 혈액을 이제 원시 분리하게 되면 이렇게 층이 뭐 한다? 층이 나눠져요. 그래서 아래쪽에 뭐가 있고 혈구가 있고 위쪽에 뭐가 있다? 쌀장이 있어서 이제 이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요 위에 있는 성분하고 요 아래에 있는 성분 우리가 동시에 두 개를 뭐 해야 돼? 동시에 두 개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혈액형이 몇 종류 있는지 정도는 알지? 그죠? 네 종류 있고 그 다음에 RH 포지티브 네가티브가 있기 때문에 조합으로 봤을 때 8개가 나올 수 있어요. 혈액형 사람. 그리고 본인이 혈액형이 RH 포지티브인지 네가티브인지 모르잖아. 그럼 다 RH 포지티브인 거야. RH 네가티브는 자기가 네가티브인 걸 다 알아. 왜냐면은 수혈을 RH 네가티브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이제 뭐 요새는 뭐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 요즘 뭐 RH 네가티브 O형인 사람이 교통사고 났으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뭐 RH 네가티브 O형인 분들을 뭐 이렇게 병원을 연락주세요. 이게 같은 혈액형끼리만 수혈이 되는. 근데 너네는 모르잖아. 너네는 다 RH 포지티브인 거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RH 포지티브.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건 이제 일단 배제하면 혈액형이 A 그 다음에 B에 A, B에 O 이렇게 나눠져. 그리고 이제 혈액형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유전현상. 그래서 이제 유전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혈액형 결정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지.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A형이라고 하면 유전자로 봤을 때 AA나 뭐 AO 갖는다 그런 것들이 뭐 예전에 배웠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시 유전자는 할 때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혈액형이 A형, B형, AB형 뭐가 있다? O형인데 얘네들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응집원이라는 개념이랑 응집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맞지? 응집원, 응집소.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을 보시면 여기 이제 보이시나?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거여서 A형, B형, AB형, O형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그림이 지금 다 선생님 저기 나와 있는 그림이 뭐야? 적혈구거든. 그래서 이제 응집원은 어디에 있냐면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보통 응집원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응집소는 혈액을 원심 분리했을 때 혈액이 어디에 있냐면 혈장에 응집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A형, B형, AB형, 이제 O형을 보면 적혈구 표면이 뭐하다? 적혈구 표면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얘기한 거여서 A형은 지금부터 이제 생각할 때 A니까 적혈구 표면이 어떻게 생겼다?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적혈구가 있었다고 치면 적혈구 표면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걸 가지면 보통 당단백질이라고 불러서 뾰족하게 생긴 걸 가지면 그게 뭐가 되냐면 A형이 되고 그 다음에 B형이라고 부르는 거는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B형이다. 근데 저기 이제 뭐라고 했어? 어떻게 해놨어? 네모나게 해놨어. 네모나게.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 보시면 그냥 구분할 수 있으니까 뭐 네모나거나 동그랗게 생겼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B형은 뭐하다? A형은 둘 다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O형은 표면에 뭐하다? 표면에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깨끗한 게 O형. 그러면 이제 이걸 기준했을 때 사람들 몸에 또 뭐가 있다? 응집소라는 게 존재해요. 응집소. 그래서 응집소는 이제 우리가 오늘 앞에 배운 걸로 치면 이 혈장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뭐냐면 일종의 항체. 그렇죠?
항체여서 A형한테는 뭐가 있냐면 베타라고 하는 응집소가 있고 그 다음 B형한테는 알파라는 응집소가 있고 그 다음에 A, B형 응집소가 없고 O형은 알파, 베타라는 응집소를 다 갖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게 알파, 베타는 그냥 A, B랑 비슷한 느낌이거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베타라고 쓴 게 있잖아. 베타라고 쓴 건 뭐냐면 B형의 적혈과 응집할 수 있는 항체를 보통 우리가 베타라고 불러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했으니까 애들이 그냥 베타는 그냥 이런 느낌인 거야. 그게 이제 누구 몸속에 있다는 거야. A형 몸속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B형과는 뭐가 있다? 알파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A형인 혈액형하고 뭐 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응집소가 있는 거고 A, B형은 둘 다 없는 거고 O형은 둘 다 존재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고대 논술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야 A형인 사람이 있는데 A형인 사람한테 이게 왜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형인 사람이 재수없어서 B형한테 피를 받잖아. B형에 있는 적혈과 자기 몸 안을 좀 뭐하면 들어오면 그걸 뭐로 인식하니까 B자들이 인식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얘를 인식하니까 뭐다? 그거에 대한 항체가 뭐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혈액형을 수혈받을 가능성이 뭐야? 거의 없잖아. 그치? 근데 정림의 혈액형 뭐야? 그럼 정림의 나랑 똑같네. 정림의 혈액형 B형이면 정림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수혈 받아본 적이 없잖아. 근데 정림 몸에 보면 이게 있어요. 지윤이 혈액형 뭐야? 지윤이 혈액형이 이건데 지윤이 몸속엔 수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B형인 베타가 있어.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잖아. 태어날 때 얘만 갖고 태어나요. 이게 없어. 근데 살다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생기는 거야. 뭐 때문에 생기냐면 세균 때문에 생겨. 세균 때문에. 그러니까 세균 때문에 생기는 뭐냐? 이유는 뭐냐면 세균 자체가 사람 몸에 존재하는 응집원이 이렇게 생긴 게 뭐야? 있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세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세균이 들어와. 어떤 세균이 A형이라는 사람 몸에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그 세균 표면이 다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적혈구 표면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세균을 공격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세균이 들어왔는데 그 세균이 이렇게 생겼잖아. 표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하는 거다? 내 몸에 존재하는 거하고 다르게 생겼잖아.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이제 기억세포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 혈액형하고 반대되는 응집소를 내 몸 안에 뭐 한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이나 이런 걸 섭취하는 과정에서 체내로 들어오는 세균에 의해서 뭐 하는 거다? 내 혈액형하고는 상반되는 이제 응집소들이 몸 안에 들어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혈액형은 보통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응집원과 응집소로 이렇게 뭐 한다? 구분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혈액형을 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내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나오지 않고 혈액형을 판정하는 방법 뒤에 문제 풀 때도 해보겠지만 다른 혈액형을 섞어서 보통 판정을 많이 해. 근데 이제 혈액형 한 번이라도 이거 해본 적 있나? 학교에서? 이런 키트 같은 거 해본 정도 혈액형 뭔지 판정하는 거 본 적 있니? 없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혈액형을 판정하는 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검사하는 게 뭐 두 줄 나오는 검사지 자체에 뭐가 있는 거야. 특정 항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항원하고 결합하면 색이 싹 뭐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응집 반응을 해서. 그래서 그거랑 이제 비슷한 원리로 미리 뭘 준비하냐면 미리 항 A 혈청이랑 항 B 혈청이라는 걸 준비해. 근데 이 말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은 A 혈청이잖아. 그럼 A 혈청이라는 건 원래 A형이 갖고 있는 혈청, 다른 말로 뭐다? 항체는 뭐가 있다? 베타를 갖고 있어요. A형. 알지? 그냥 외우면 무조건 틀려. 그렇지? 그래서 A형이라는 건 뭘 갖고 있는데 A형 원래 베타를 항체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뭘 붙여놨으니까 항을 붙여놓은 거잖아. 항은 원래 뜻이 안티라는 뜻이에요.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럼 A형이 원래 갖고 있는 게 뭔데? 베타인데 항을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알파인 거야. 그래서 저기 써있는 것처럼 항 밑에 있는 B형 표준 혈청은 요새 안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항 A 혈청이면 뭐가 있는 거다? 응집소로 알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같은 논리로 하면
항비열청이라면 B형은 원래 항체로 뭘 갖고 있는데 알파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무슨 말입니까? 반대말이니까 뭐가 된 거야? 베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A혈청은 응집소로 알파인 거고 항비혈청 응집소로 뭐가 있다? 베타가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키트를 준비하고 A형의 혈액형을 저 키트 두 개에다 이렇게 톡톡 뭐 하는 거야? 떨어뜨려 보면 A형은 항A혈청하고만 뭐 하는 거야? 응집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제 응집 반응하니까 이렇게 응집이 생기는 게 우리 눈에 뭐야? 보이고 항비혈청에는 응집 반응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고 아 이 사람 혈액형이 뭐다? 자 A형이다 이렇게 판별하는 거지. 그럼 B형은 거꾸로 보다. B형은 항비혈청하고 이제 응집 반응하는 거. AB형은 표면이 뭐하기 때문에 표면이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AB형은 이제 둘 다 응집 반응하는 거고. O형은 표면이 깨끗해서 아무것도 뭐야? 없기 때문에 어떤 거하고도 응집 반응을 뭐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혈액형을 판정하는 게 이런 이제 항체들을 이용해서 자, 혈액형을 판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네 번째가 이제 수열 관계, 혈액형을 수열 관계, 수열의 이제 수열 관계인데 여기 지금 이제 혈액형 수열 관계상으로 봤을 때 제일 이상적인 건 뭐냐면 제일 이상적인 건 같은 혈액형끼리 뭐한다? 같은 혈액형끼리 수열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야. 이죠? 같은 혈액형끼리. 근데 이제 소량 여기서 좀 소량 수열이 뭐한 경우도 있다. 소량 수열이 가능한 경우도 이제 있어서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뭐다? 소량 혈액형 수열이 가능한 건데 여기 흐름을 잘 보면 O형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O형은 A형, B형, AB형한테 뭐 하는 거야? 다 줄 수 있다는 거야. 소량이라도. 근데 AB형은 뭐 한다? AB형은 자기네 혈액형끼리 뭐 하는 거야? 자기네 혈액형끼리 수열이 가능하잖아. 근데 AB형은 A형이나 O형이나 B형한테 뭐 한다? 다 피를 줄 수가 없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이제 수열 관계가 형성되는 게 보통 요 관계거든. 그래서 이제 주는 사람이 있고 뭐가 하는 사람이 있다. 받는 사람이 있었을 때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랑 받는 사람의 응집소 사이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보통 우리는 수열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불러요. 근데 O형은 응집원이 뭐야? O형은 응집원이 뭐야? 없는 거야. 표면이 깨끗한 게 그냥 O형이야. 그러니까 얘는 다른 사람한테 소량 뭘 줄 수 있다? 피를 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다량을 줄 수 없는 거는 만약에 O형의 피를 주면 그게 이제 적혈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O형의 알파, 베타라고 하는 항체도 같이 딸려서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 양을 주면 이 딸려 들어가는 항체들이 물론 당연히 응집원이 응집소보다는 훨씬 많아 오리고는. 근데 다량 수혈하면 딸려 들어가니까 뭐야? 받는 사람에 있는 응집원이랑 응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만 가능.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 AB형이 누구한테 피를 주려고 하면 AB형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응집원이 둘 다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한다? 수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거는 같은 혈액형끼리 그냥 뭐 하는 거고 수혈을 하는 거고 소량 수혈하는 경우는 O형은 뭐 할 수 있고 소량 혈액을 줄 수 있는 거고 AB형은 누구한테도 피를 줄 수 없다. AB형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혈액형의 또 다른 패턴이 하나가 더 있어서 뭐가 있냐면 이제 RH식 혈액형이 있어요. RH식.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RH식 혈액형으로 봤을 때 종류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RH 포지티브가 있고 또 하나는 RH 네가티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야. 알죠? 그래서 포지티브 네가티브에서 뜻은 포지티브라는 건 응집을 한다라는 의미고 네가티브라는 건 응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포지티브 네가티브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험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 붉은 털 원숭이를 준비해요. 알지? 붉은 털 원숭이가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뭘 갖고 있다? RH 응집원이 있어. 그래서 이제 붉은 털 원숭이를 준비한 다음에 붉은 털 원숭이 피를 뽑아서 그냥 가만히 토끼하는 거야. 넣어줘. 그 토끼 몸에서 이상한 게 뭐하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뭘 만든다? 응집소를 생산하는 거야, 항체. 다시 토끼의 혈액이 뭐야?
끄내. 그래서 그 토끼의 혈액을 빼는 거기서 토끼의 항체를 뭐야? 끄집어낸 다음에 사람의 혈액하고 뭐 하는 거야? 섞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이제 저 붉은 톤 어떻게나 똑같은 응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RH 포지티브고 응집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적혈구 표면에 이제 응집원이 뭐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제 RH 네가티브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이런 말이 써 있잖아. RH 포지티브는 응집원이 뭐하고 있고 RH 그 응집소는 뭐하다 없는 거야. 응집원과 응집소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RH 포지티브인데 응집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응집소를 동시에 갖고 자기 몸에서 자기 피하고 막 섞여서 응집반응해서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A형인 사람이 뭐다 알파인 응집소를 갖출 수 없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AB형식 혈액형으로 치면 RH 포지티브 그냥 AB형 같은 느낌인 거야. 근데 이제 O형은 뭐가 없다? O형은 이제 응집원이 뭐하다? 응집원이 없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RH 네가티브니까 O형하고 비슷한 거지. 대신에 여기 이제 무슨 말이 쓰이냐면 RH 응집원에 노출이 되면 뭐한대? 노출이 되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면 이것도 유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제 RH 포지티브인 남성과 RH 네가티브인 여성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가 엄마 몸속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유전상으로 봤을 때는 RH 포지티브가 네가티브에서 우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째 아이가 이제 RH 포지티브였다라고 쳐봐. 그렇죠? 첫째 아이가 이제 RH 포지티브면 엄마가 임신해서 출산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원래 모체하고 태아 혈액이 절대 섞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다른 혈액형을 가진 애들이 태어나는데 RH 포지티브라는 애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대부분 어느 정도의 출혈이 있기 때문에 엄마 피하고 아들 피가 뭐야? 이 새끼 피가 섞여요. 그러면 이제 엄마 몸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RH 포지티브가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 몸에 뭐가 생긴다? 엄마 몸에 RH 포지티브에 대한 응집소가 생겨. 그래서 둘째 아이를 뭐 했는데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만약에 둘째 아이가 엄마랑 똑같은 RH 네가티브잖아. 그럼 괜찮아요. 아무 일이 없어. 근데 만약에 셋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셋째 아이가 RH 뭐가 되면 포지티브가 되잖아. 그러면 엄마 몸속에서 RH 네가티브인 뭐 이제 RH 네가티브 엄마 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응집소가 있는데 이 응집소가 AB형식 혈액형 응집소보다 크기가 엄청 작거든. 그래서 이게 크기가 엄청 작아서 엄마하고 태아를 연결하는 데 들어온 적이 있는 태발. 태발을 통과해버려요. 태발을 통과해서 엄마 뱃속에 있는 RH 포지티브인 태아의 몸속으로 모여서 들어가서 태아의 RH 포지티브가 갖고 있는 적혈구를 뭐야? 다 응집시켜버려. 그래서 얘 그 몸속 안에 있는 그 태아가 저가세포증이라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산소 부족 때문에 태어나도 이제 뇌 발달이 안 돼서 전문화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뜻이 RH 응집원에 뭐가 되면 노출이 되면 뭐한다? 원래는 없었는데 생성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RH 혈액형 이제 수혈 관계를 보면 이제 뭐 같은 RH끼리는 수혈이 되는 거고 RH 포지티브는 누구한테? RH 네가티브한테 수혈을 해줄 수 없는데 RH 네가티브는 RH 포지티브한테 수혈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자료에서 문제 풀면서 다른 내용들 좀 해볼게요. 다 못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끝까지 촬영해야 되는데 자료 해석까지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자, 그림은 영희하고 동생의 혈액을 채취해서 항응고제를 처리한 다음에 자, 혈구와 혈장으로 나누고 표는 이 혈구들을 항비혈청과 혈장에 각각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의 결과를 나타냈다. 자, 영희의 혈액형은 B형, 영희 어머니 혈액형은 AB형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준 게 영희 아빠가 있고 영희 엄마가 있고 영희가 있고 영희의 누가 있는 거야? 영희의 동생이 있는 거지. 보통 영희의 동생은 누구야?
그렇지, 영희의 동생 철수겠죠. 친구 아니에요? 아니면 뭐 민수겠지. 철수가 친구라고 뭐 민수겠지. 참 이렇게 있었다고 치는데 지금 어머니 혈액형이 뭐예요? 어머니 혈액형이 이제 A, B형이고 영희 혈액형이 뭐다? 영희 혈액형이 이제 B다 이렇게 있어. 근데 동생 혈액형은 우리가 뭔지를 뭐 해야 돼? 찾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영희를 봐봐. 그럼 영희는 지금 혈액형이 뭐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B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영희는 이제 영희 혈액 이렇게 원시 분리하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응집원 B가 있는 거고 요 위에 뭐가 있다? 응집소로 알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기억이라는 건 영희의 뭐야? 영희의 응집원 B가 되는 거고 B는 영희 뭐야? 영희 동생이 되는 거지. 영희 동생.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영희는 당연히 혈액형이 뭐니까? B형이니까 항비혈청과 응집반을 뭐하겠어? 하겠죠. 왜냐면 항비혈청 뭐가 있으니까 자, 베타가 있으니까 응집반을 한다. 근데 여기 지금 X라고 있는 거는 응집반을 안 한다 이 뜻이 아니야. 응집반 하면 여기서 뭐라고 써놔야지? 플러스라고 써놔야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걸 찾는 거야 우리한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개를 보면 가하고 뭐가 있어? 자, 가하고 나가 있는데 가하고 나는 이거잖아. 근데 이거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여기는 알파가 있고 여기는 뭐야? 모르죠? 우리가 이걸 찾는 거니까. 그럼 이제 잘 보시면 영희 동생이 혈액형이 우리가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영희 동생 혈액형이 뭔지 몰라는 영희 동생의 응집원이 뭔지를 뭐야? 몰라. 그랬는데 영희의 응집소는 뭔데? 알파잖아. 그럼 알파니까 영희 동생을 봤더니 뭐가 일어나? 응집반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뜻은 최소한 영희 동생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응집원으로? 최소 A는 가지고 있다. 알았지? 영희가 뭐니까 알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알파하고 응집반을 한다는 거는 영희 동생은 최소한 A를 갖고 있어야지 응집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희 동생의 혈액형이 가능한 게 뭐 아니면 뭐야? A형 아니면 뭐다? A, B형이 되죠. 최소 A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생겼으니까 뭘 해봐야 돼? 가정을 해봐야죠. 그지? 그럼 가정을 해서 만약에 영희 동생의 혈액형이 뭐였다고 치면 자, A였다고 쳐봐. 그럼 영희 동생의 혈액형이 A면 응집소로 영희 동생은 뭘 가져야 돼? 베타를 가져야 되지. 그러면 나가 영희 동생 거잖아. 그럼 여기가 만약에 베타면 자, 파란색 쓴 것은 가정의 뭐야?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뭐 해야 돼? 영희 혈액형 B니까 응집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죠? 응집 반응을 해야 된다. 근데 응집 반응 뭐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걸로 봤을 땐 영희 동생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A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뭘로 확정? 영희 동생은 AB형이 확정. 왜? AB형은 적혈구 표면에 A와 B가 다 있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응집소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영희 동생은 아무런 응집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의 영희의 혈액형하고 혈구하고 응집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희 동생은 혈액형이 뭐가 된다? A, B형이 돼. 그래서 실제로 내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혈액형 판정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뭐 항 A 혈청, 항 B 혈청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이렇게 서로 다른 혈액을 섞는 게 실제 문제죠.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유전 관계상으로 봤을 때 아빠는 절대 어떤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어. O형이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지금 혈액형이 뭐니까 AB형이면 이 A, B를 결정한 유전자를 반드시 부모한테 각각 몇 개씩 받아야 돼? 하나씩 받는 거 원래 상식이고 그죠? 엄마가 하나 주고 아빠가 하나 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AB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엄마가 A를 주면 아빠가 뭘 주고 B를 주고 그치? 무슨 말이 돼요? 그럼 엄마가 B를 주면 아빠는 뭘 줘야 돼? A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빠의 혈액형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절대 우수형은 나올 수 없다. O형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빈칸을 보면 이 X라고 표시된 요 빈칸을 보면 영희 동생 혈액형이 뭐니까 A, B형이니까 당연히 항 비혈청하고 응집반응을 뭐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죠. 그렇지? 플러스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근데 정리해 보시면 자 1번에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있고 응집소는 이제 혈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에는 각각 영희하고 영희 동생의 응집원이 있는 거고 가하고 나에는 이제 응집소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항비열청. 항비열청은 응집소 뭐가 있기 때문에 베타죠. 그지? B형한테 있는 그 B형이 갖고 있는 알파의 항이니까 뭐야? 반대니까 베타인 거야. 그래서 응집소 베타가 있어서 응집원 B하고 만났을 때 이제 응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의 혈액. 영의는 이제 혈액 B형이니까 기억에는 응집소 B가 있고 항비혈청의 응집소 뭐랑? 그치? 베타하고 그 B가 베타이지. 그리고 여기 베타하고 만나서 응집반을 한다. 그리고 혈장 가에는 뭐가 있다? 그치? 알파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B형이니까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영의의 혈장 가는 동생의 혈구 니은과 응집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생은 최소한 응집원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동생의 혈액형은 A형 또는 뭐다? 자, AB형이 되겠지. 그 다음에 A형이면 혈장 나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어서 혈구 기억의 응집원 B하고 뭘 해야 돼? 응집을 해야 되지. 아까 봤을 때. 근데 이제 하지 않는 걸 봤을 때 자, 확정. 동생의 혈액형은 이제 AB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동생의 혈액형이 AB형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혈액형 최소 뭐는 될 수 없다? O형은 될 수가 없다. 되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개념 적용 문제를 해볼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뒷부분을 할게요. 자, 2번. 자, 표는 민수가 가족의 A교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의 유무를 주장합니다. 민수의 가족은 4명이고 자, 이들의 A교식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문제 풀 때 워낙 되게 잘 나오는 건데 어떤 집안의 가족이 4명이잖아. 가족이 4명일 때, 자,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4명일 때, 이 4명이 혈액형이 모두 다른 경우는 조합이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자,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파란색 써보면 얘가 AO, BO. 자, 이게 될 때 자식이 보다 A, B나 자, 뭐가 나오는데? OO. 이렇게 해서 이제 O형이 나오게 되겠죠. 이러면 가족 4명의 혈액형이 뭐야? 다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할 때 엄마 아빠가 AO, PO잖아. 그럼 혈액형 판정으로 자식을 뭐 한다? 못 찾아. 푼가루 집안이야. 병원에서 이제 바꿔줘도 어렸을 때 애들 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피를 뽑아서 찾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합이 뭐가 있냐면 이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어. 4명의 가족의 혈액형이 다 다른데. 근데 어쨌든 민수의 가족이 있는데 민수의 가족의 4명의 혈액형이 다 뭐하는데? 다르대. 그럼 이제 아버지를 뭐 하는 거야?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가 응집원도 있고 뭐도 있어? 응집소도 있잖아. 그럼 응집원과 응집소가 있다라는 건 무슨 형 아니면 무슨 형이다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여기 써있는 조합 중에 선생님이 쓴 노란색을 생각하잖아. 노란색을 생각하면 AB형이면 응집원은 있는데 응집소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O형은 응집소는 있는데 응집원은 뭐야? 없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응집원을 뭐 하고 있다니까? 응집원도 있고 응집소도 있다니까 아버지는 최소한 혈액형이 뭐라는 거야? A형 또는 B형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가정을 해볼게. 아버지가 혈액형이 그냥 A형, 그럼 엄마는 뭐야? B일 거 아니야. 그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응집원은 뭐가 되고? A가 되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응집소는 뭐가 돼야 돼? 응? 베타. 알파 아니겠죠? 그냥 A와 알파를 갖고 있으면 D죠. 그럼 엄마는 아빠랑 혈액형이 뭐니까? 정반대니까 응집원 A가 뭐야? 당연히 없겠고 응집소 베타도 뭐야? 당연히 없으니까 여기 물음표는 그냥 없으니까. 그럼 이제 누나는 응집원 뭐다? 응집원 A를 갖고 있는데 응집소가 뭐 하는 거야? 없는 거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여기 조합상으로 할 때 파란 거잖아. 그죠? 파란 거니까 자, 파란 거니까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그죠? 근데 누나는 응집원이 있고 응집소는 뭐 하니까? 없다라니까 누나의 혈액형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이제 A형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적혈과 어머니 혈청을 섞으면 당연히 뭐 하겠어? 응집이 되겠지. 혈액형이 정반대니까. 그 다음에 민수의 혈액에는 응집소 니은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 니은이 있다. 민수. 그럼 민수가 누가 민수야? 파랑이 당연히 얘 민수지. 그럼 민수는 민수의 혈액에는 응집소 니은이 당연히 뭐야? 그렇죠. O형이니까 알파벳에 당연히 되지.
그리고 세 번째 이하의 혈액형 뭐가 된다? 자, AB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뒷부분 마무리하고 그럴게요. 숙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낼게. 근데 너네 또 숙제 안 해왔잖아.